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필기, 이론 부분 살펴봤고요. 이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나 시공 쪽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설명이 길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제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계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야 되는 지식,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222페이지 보시면 기획부터 나오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기획. 실무 2차 시험부터는 기획을 이제 한 과목으로 이렇게 다 따로 분류해 놓은 상태고요. 그만큼 기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죠. 태양광 시스템에 들어서는 부지의 일사량이 어떤가, 그리고 일조 시간은 어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조건이 되겠고요. 일조량 및 일조 시간이 풍부해야 되겠죠. 풍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고, 물론 이제 개인 소유 또는 회사 소유의 이제 대지가 있으니까 그 대지에 어느 정도의 일조량과 일조 시간이 있는가, 그런 것들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설치는 남향으로 해야 된다,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일조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양 복사의 양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태양 복사의 양인데,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조 강도라는 얘기를 하죠. 일조 강도. 일조량. 일조 강도는 파워의 개념입니다. 파워. 다시 말하면 와트, 그죠? 와트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와트. 단위 면적당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일조량은 에너지 개념입니다. 에너지. 또는 킬로와트 퍼 메타 제곱. 얘는 이제 뭐 킬로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죠? 이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조 강도는 얘는 이제 파워의 개념이고, 얘는 에너지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와트하고 주울이냐, 그죠? 일이냐, 일률이냐. 이거 일률이죠, 일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문지상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일조 강도라고 안 하고 그냥 일조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느 경우는 뭐 일조 강도를 이거 일사강도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일사강도. 또 얘는 일사량. 그래서 우리가 PV 시드름이나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조 강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일조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일사량, 일사강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일본식 표현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일조 강도라고도 하고, 일사강도 또는 일사량, 일조량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관용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쓴다는 얘기죠. 설치 및 운영상의 조건. 이것도 시험에 실기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두세 번 나왔어요.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기사에서 나오고. 자연환경요소의 검토사항. 작년 교재하고 조금 변동을 했는데, 자연환경요소만 골라서 모아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집중호우 및 홍수의 피해 가능성 여부, 토네이도, 태풍 등 기상재해 가능성 여부, 적설량 및 겨울철온도, 생태제한도 및 녹지제한도. 생태제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 생태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태제한도로 얘기를 합니다. 녹지제한도도 마찬가지고요. 지반 및 지질 상태. 지반이 연약 지반인가 아니면 단단한 지반인가, 지질은 어떤 지질인가, 경사도 및 경사의 방향. 경사도는 경사각도 얼만큼 내려갔는가. 경사가 너무 급하게 된다 설치를 해버리면 얘는 이제 무너져 버리겠죠. 안식각 이내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통 뭐 20도, 그죠? 20도 정도. 이게 안식각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사가 낮으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뒷부분을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경사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데다가 설치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림자의 영향을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얘를 이제 경사를 좀 낮춰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경사를 낮춰가지고 설치를 이렇게. 여기 다닥다닥 붙일 수 있다는 게 다닥다닥, 그죠? 예, 다닥다닥. 그림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에 설치를 하면 유리하다. 좁은 땅에다가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얘기죠. 경사의 방향, 남향이 최적 좋은 거고, 염의 오염의 영향, 이거는 이제 바닷가나, 그죠? 수상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할 때, 부유물 같은 것들이 떠내려와서 그림자를 형성하지 않는가, 오염이 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렇게 이제 자연 요소, 자연 환경 요소의 검토사항은 5가지 쓰라.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왔고,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접근성. 접근성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프라, 전기, 가스, 상수도 공급. 그 다음에 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로가 없으면은 이제 사도를 개설해야겠죠. 사도. 사도법에 사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도를 개설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 땅에다가 내려니 많이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입지유형의 사례. 입지유형의 사례는 뭐 지금은 거의 모든 곳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풀어서 거의 모든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민원이 굉장히 심했어요. 민원이 옆집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배가 아프다는 얘기죠. 돈 번다는 소식도 들리고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을 넣어요. 옆집에 태양광 때문에 눈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낮잠을 주무시는 분인가 본데 어쨌든 뭐 그런 민원이 자꾸 있다는 얘기예요. 뭐 시끄럽다.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민원을 넣어서 뭐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자체별로 법에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규제 사항들을 해서 설치하지 말아라. 10m, 50m, 100m 또 뛰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규제 없는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조치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격거리 때문에 띄우라고 해도 안 띄우면 돼요. 안 띄우면 되고 CCTV 달아서 뭐 해코지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증거자료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협의가 잘 되고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축물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조권의 영향, 그러니까 건축물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건물에서 햇빛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햇빛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일조권으로 또 뭐 소송을 건다든가 보상을 해달라고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 시내에서는 5m 못 넘게 되어 있어요. 5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건물주가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옆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온 건물이 있으니까 결국은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주민들 간의 어떤 그 협조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돼야 되고 지자체가 그만큼 역할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